(98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화는 왕호 천축국전은 신라 해초 스님의 인도 여행기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왕호 천축국전의 뜻은 왕호 천축국전에서 왕은 갈 왕이고 천축국은 지금의 인도를 당시 중국에서 한자식으로 나타낸 것이며 오천축국은 동부인도, 중부인도, 남부인도, 서부인도, 북부인도라는 뜻입니다. 오천축국은 다섯 천축국으로 다섯 나라의 인도라기보다는 인도의 전 지역인 다섯 곳의 인도라는 뜻입니다. 왕호 천축국전은 신라 출신의 해초 스님이 인도에 다녀온 여행기입니다. 이 해초는 신라 성도광 때인 704년에 태어나 16세에 당나라로 떠나 인도 출신 승려 금강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금강지는 밀교, 밀교는 부처가 깨우친 진리를 직설적으로 은밀하게 표출시킨 대승불교의 한 교파입니다. 밀교의 경전을 깨닫기 위한 구원으로 20세에 당나라를 떠나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와 주변 나라를 여행한 해초는 4년 만에 당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경전의 번역과 연구에 힘쓰다 787년 84세에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초가 신라 어느 지방 출신인지 어떻게 불교에 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초는 왕호 천축국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수께끼의 인물이었습니다. 1908년에 왕호 천축국전이 발견되고 당나라의 여러 자료를 통해 해초의 생애를 추정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펠리오는 이 책을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은 원래 3권이었지만 현재는 복사본 1권만 전합니다. 이 책은 중국을 연구하던 프랑스 학자 폴 펠리오에 의해 1908년 중국 두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었는데 이것도 해초가 직접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해초의 글을 보고 일부를 베껴 쓴 것이었습니다. 4. 신라인으로 밝혀진 해초. 이 책은 1909년 중국 학자 나진옥에 의하여 왕호 천축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해초는 당나라에서 활동한 승려이며 금강지의 제자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7년 뒤 일본 학자 다카쿠스 준치로는 금강지의 제자인 불공 스님의 유언장을 근거로 해초가 신라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언장에는 신라인 해초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해초는 당시로 보아 국제적인 승려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신라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또 인도를 다녀왔다는 그의 행적은 무척 흥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8년 독일학자 폭스에 의하여 독일어 번역이 나왔고 1943년 최남선이 이 원문과 해제를 붙임으로써 널리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 왕호 천축국전의 역사적 가치. 왕호 천축국전은 아쉽게도 그 일부만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은 당시 인도와 주변 나라의 종교와 정치, 문화와 풍습 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방향, 언어와 기후, 풍습, 왕의 이름, 왕이 소유한 코끼리 수 등 해초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나라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 기행문으로 그 가치가 뛰어납니다. 유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었습니다. 현재 왕호 천축국전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초가 여행을 마친 뒤 중국 땅에서 책을 완성했고 이것이 두낭 석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왕호 전투국전은 원래는 세 권이었던 듯하나 현존본은 그 약본이며 앞뒤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완전히 남아있지 않고 그것도 원본이 아니고 필사본으로 일부분인 1권만이 현존합니다. 1908년 3월 프랑스의 탐험가였던 펠리오가 중국 두낭의 천불동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펠리오가 석굴 관리자에게 비록 헐값일지언정 돈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중국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왕호 전축국전은 다른 나라가 훔쳐가거나 빼앗은 약탈 문화재가 아닙니다. 해초의 후손인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빼앗긴 다른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는 돌려받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현존본은 동부 인도 기행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곳에 진기한 나체족이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쿠시나가라에 대한 견문으로 이곳은 석가모니가 인멸한 곳입니다. 다비장과 열반사 등이 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다시 남쪽으로 여행하여 바라나시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석가모니가 오비구를 위하여 최초로 설법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동쪽으로 여행하여 라자그리아 곧 왕사성에 닿아 불교 역사상 최초의 사원이었던 중림 정사를 참배하고 법화경의 설법지 영축산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길을 잡아 세존이 대각을 이룬 부다가야를 참배하여 대각사와 보리수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북쪽으로 길을 찾아 중천축국으로 갑니다. 이곳에 이른바 4대 영탑이 있다고 하였으며 각각을 방문하였고 또 석가의 탄생지인 룸비니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여행지는 남천축국인데 아잔타, 엘로라 등은 방문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벌써 불타의 유적은 황폐하여 기울어져 가고 있었으며 사원은 있으나 승려가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큰 사원에는 승려가 3천여 명이나 있어서 공양미가 매일 15석이나 소요되어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곳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소승이 다 갖추어 행하고 있으나 곳에 따라 대승만 행하는 곳도 있고 소승만 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북방에는 사원과 승려 및 신자가 많아서 새로 절을 지을 때에는 많은 재산과 코끼리까지 기부하고 베푸는 열렬한 독신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시 서북으로 방향을 돌려 서천축국을 거쳐 북천축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의 파키스탄 남부 일대와 간다라 문화 중심지를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그 서쪽에 있는 현재 파키스탄 서북 일대를 답사했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현재 카슈미르 지방을 거쳐 대발률, 소발률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간다라 지방을 거슬러 내려오면서 스와트, 길기트, 페샤와르 등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오장국, 구이국 등도 답사하였습니다. 다시 실크로드를 따라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바미안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소련의 국경지대인 투카라로 갑니다. 이곳에 서쪽으로 페르시아를 지납니다. 안국, 조국, 석과국,
페르가나국 등은 방문하지 못한 채 그 일대에서 수집한 이야기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모르고 배화교를 믿으며 어머니와 자매도 아내로 맞는 등 진기한 풍속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바미안이나 카피스 등에서는 형제가 몇십원 공동으로 한 아내를 맞이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중국으로 귀로를 잡아 동쪽으로 지금의 파밀고원에 있던 호밀국을 지나서 식야국을 거친 다음에 총령을 지나 지금의 중국 영토인 갈반단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동쪽으로 카시카르를 지나 구주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가 727년 성덕왕 26년 11월 상순이었으며 여기서 그의 여행기는 끝납니다. 10일 이 왕호 전축국전은 약본이기 때문에 인도의 각 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관한 서술이 지극히 간략합니다. 어떤 곳은 지명이나 나라 이름 등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언어, 풍속, 정치 등 일반적인 언급도 빈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사료적인 가치만 따지면 현장 법사의 대당 서역기나 법연의 불국기 등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사료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술한 인도 여행기들은 육로기행과 해로기행인데 비하여 이 책은 육로와 해로가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전술한 여행기는 6세기와 7세기의 인도 정세를 말해주는 자료이지만 이 책은 8세기의 사료라는 점입니다. 8세기의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인도 제국의 제왕들이 코끼리나 병력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는지 아랍의 제국이 얼마만큼 인도 쪽으로 세력을 펼쳤는가 하는 점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티르크족이나 한족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어디이며 그 생활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적인 정치 정세 이외에 사회 상태에 대한 사료적 가치가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불교의 대승이나 소승이 각각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 또 음식, 의상, 습속, 산물, 기후 등도 각 지방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감옥이나 사형제도가 없고 죄를 지은 이는 벌금으로 다스린다는 기록, 카슈미르 지방에는 여자 노예가 없고 인신매매가 없다는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모신 글 다음 13. 서산대사의 해탈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흉엄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외다. 가진 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 온 이 세상,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나 가세. 다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 있고,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오. 폭풍이 아무리 새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 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소.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물려 허리 한번 못 펴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의 것 탐내시오. 원한 대낮이 있으면 깜깜한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겠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지만은 잠시 대형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요. 내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서산대에서 모셔온 글 다음 99일 밤 이야기 호미나자 전자와는 척천무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입니다.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예,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정호 010-62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세요.